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진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국장님?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설명자료 15쪽 사업명세에서 189쪽 좀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5년 본예산 당시 전액 삭감되었었는데 이해추경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동일한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성과 필요성이 제약됐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삭감 이후 이 사업의 필요성, 즉 직원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민원 환경 개선에 대한 그 발생을 어떻게 좀 수렴한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본예산에 이제 저희들이 편성 요청을 했었고 또 의회에서 이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은 지난번에 올린 이유가 사실 이제 본관 관련된 그러한 그 보안 내지는 주민들의 그 직원들의 안전성 좀 우선적으로 좀 고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청사 출입관 시스템이 지금 별관 쪽에는 나름대로 출입부터 이제 통제가 좀 되는데, 네. 본관은 사실은 지금 현재 통제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이제 그 본관 입구에 이제 청사 출입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우리 그 직원분들이 혹시 이제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미스러운 좀 대비하고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그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큰 그 홀처럼 생긴 그 로비 쪽에 조금 더 이제 우리 주민분들을 위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함께 좀 설치해서 좀 민원이 좀 편안한 그 환경을 좀 제공하고자 오히려 저희들은 스피드 게이트를 좀 설치할 예정으로 좀 다시 한번 놀렸습니다, 의원님. 저기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 때 이정수 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결산 4차 회의 때 이걸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별관, 2별관은 들어가는 입구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본관에는 없는데, 네. 그 본관 앞에 왜 청원경찰들이 중간에 있다가 뒤로 또 옮겼잖아요. 네, 뒤로 좀 네,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 동안에 예. 그러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뭐 사건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다행히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의원님. 있지를 않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자치단체도 이제 물론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는데, 네, 지금 그 시청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는 곳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드 게이트로서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다가 또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접견실을 또 저희들이 1층에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민원 접견실을 통해서 민원분들이 좀 많은 그 이해관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측면이 좀 강하게 저희들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 유민들께 올린 그런 편성해서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1층에 민원실도 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게 이제 개방형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또 의견 수렴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잘 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업명세에서 189쪽, 설명자료 8쪽, 공직자 행복도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용역비가 3,3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해당 사업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와 행복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도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용역으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지금 잠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그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좀 많이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나 좀 이직률이 좀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제 견직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많이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부에서 느끼고 있는 그러한 그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혹시 외부에서 혹시 저희들이 이 공직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혹시 저희가 미처 찾지 못하는 그러한 그 행복 요소라든지 아니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함께 좀 고민해보고자 이번 그 공직도 행복도 조사 관련된 용역을 좀 이번에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만족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떤 기준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겁니까? 중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낮다는 겁니까? 지금 전반적인 사실은 그 우리 그 공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지만 좀 그 많이 경쟁률이 떨어지고 나름대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이직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중구도 예외는 아닌데요. 보면은 이제 근 2021년부터 한 작년도까지만 보더라도 한 32명 정도에 되시는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퇴직이 내일은 이직을 좀 선택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그러한 그 개선책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외부에서 한번 그 혹시 저희 공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접근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만족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연구 요약을 지금 예산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32명이 작년에만 11명입니다. 작년에는 11명. 네, 제가 말씀드린 2021년부터. 작년에 11명을 그렇게 퇴사하시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사전에 무슨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될 시에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뭐 기록해 놓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의사라든지 이직 의사를 밝히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사부서나 또 관련 부서에서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인사 상담을 통해서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개인적인 사유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이직률이 좀 높아진다는 것은 저희 내부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를 찾아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유가 많을 것으로 본 의원도 느껴집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본 이런 용역이 추진되기 전에 좀 중구 차원에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조직 만족도라든지 이직 의향이라든지 복무 만족도나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는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직률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라는 사실 의문이 들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도 아마 개인적인 사유가 많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깊이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실시는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사실은 그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인사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말씀 못 드린 거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니어 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그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그러한 그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접수를 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접수를 하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거나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는 건 네, 아직 아닌 건가 그런까지는, 보네요. 네. 그래서 좀 사전에 이런 부분이 되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사실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 좀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하는 행복도에 조금 기존에 추진됐던 뭐 구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들마다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뭐 환경이 그렇게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에 좀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 만족도라든지 실태 조사를 한 번 정도 해봐서 점검을 해보는 방향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러한 좀 진단 없이 곧바로 용역으로 추진된다면 좀 이 정책의 좀 실효성이나 수요 방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계점은 있지만 미리 사전적 의미에서라도 한번 실태 조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그 정책을 위반하거나 수립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전문성 있는 분야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직자 행복도 조사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부적인 부분들도 저희들 잘 검토해 보겠지만 네.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내지는 또 다른 그러한 그 만족할 만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게 혹시 공무원 연금공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에서 유사한 공직자 행복도 조사나 조직문화 진단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저희들이 그 저희 중국은 없었지만, 네. 예,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뭐 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본인들의 이제 그 기관에 맞게 아마 좀 했던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네. 그 파악은 좀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네네. 또 그 용역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 진단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을 하고 나서 오히려 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피로감을 주거나 아니면 감독 노동이 완화되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단순히 실질적인 성과만 내려고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공직자 행복도 조사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네. 타 자치 사례나 이런 사례 또는 우리 자치구에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고민들이 무엇인지 한번 수요 조사를 하신 후에 좀 이걸 조사하는 팀에서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구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용역이 끝나서 혹시라도 개선이 되는 그런 게 나온다면 좀 정책적으로 좀 환류 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되어서 전 직원이 좀 이렇게 피드백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환류될 수 있는 계획까지 잘 계획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용역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내지는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시켜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좀 공직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이 조사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네네. 행복한 공직자가 행복한 행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행복도 조사 용역이 단순히 진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직 문화 개선과 그리고 저연차 공직자들의 정서적 회복 그리고 공직 매력도의 제고 그리고 이직률의 감소로 이어져서 보다 내실 있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변화를 둔 정책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업명세서 189쪽, 설명자료 11쪽, 구내식당 비정수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현재 후생관 식단의 자석수는 186석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약 335명으로 네. 수용률보다 약 180%에 달합니다. 국장님. 네. 기존에도 좌석 부족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13세트 중 3세트를 철거하고 1인석 8석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현재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지금 식당 좌석 수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180%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하지만 또 저희들이 이번에 저기 1인 전용석 식당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획하게 된 것은 우리 아까와 연계시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새내기 우리 공무원들이, MZ 공무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생각도 좀,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1인 전용석 관련된 설치 요구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 좌석수와도 물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점심시간만이라도 온전한 또 휴식권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이유로 인한, 전용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혼밥도 많이 지금 외부에서는 지금 늘어난 추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식사를 좀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런 세대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도 아마 이런 요청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좌석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액자 벽면 쪽에 입구 들어가서 벽면 쪽에 한 8석 정도의 1인 식탁을 좀 마련해서 1인 전용석 설치를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제 저희와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우리 새내기 신규 공무원들이 혼자니까 그런 온전한 휴식권을 갖기 위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한번 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네. 더 좀 검토를 또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게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국장님께서 아까 식사하실 때 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본 의원도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국장님? 정규로 12시부터 1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시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나요? 네, 이제 11시 현업 반 업무라든지 좀 넘으면 예, 현업 업무와 교대 업무는 좀 네. 앞서서 식사를 하는 걸 알고 하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식사를 구내식당에 가서 먹었을 때 사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받고 앉아서 먹는 시간 안에도 서서 계속 기다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런 즐거운 점심시간보다는 내가 빨리 먹고 나가야 되나, 다음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식사하는 내내 들었거든요. 매일 가진 않았지만 네.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MZ세대들, 전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밥석이 출입구 측면 벽 쪽에 이동동선이 몰리는 구역에 설치될 예정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테이블에 좀 밀집도가 증가해서 식당의 혼잡이나 이런 걸 악화시킬 가능성은 없나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의석수가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거 저도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네. 부족하다고 말씀 드리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몰리는 시간대는 이제 줄을 서서 드셔야 되는 경우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석 정도의 식탁, 그러니까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12석이 좀 치우고 나서 8석이 설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총 한 4석 정도가 사실 줄어드는 그러한 또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혼잡도는 이쪽
줄 서는 쪽은 이제 정문 들어가는 입구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이 아닌 그 반대편 쪽에 좀 설치를 해서 그런 혼잡도라든지 좀 불편함을 좀 줄이고자 이제 위치 선정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쪽이 아니고 그 들어가셔가지고 맨 끝 벽면 쪽에 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밥 관련된 부분들의 1인 전용석 설치는 우리 새로 들어오는 우리 MZ 공무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또 조직 문화의 변화랄까요? 뭐 이런 쪽도 네. 한번 이해해 주시면 혹시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식사하는 직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면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4좌석이 줄으신다고 했잖아요. 8석이 생기기 때문에 총 4석이 주는 걸로. 4석이 주나요? 전체적으로. 네. 네, 그러면 4명의 직원들이 더 밥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기도 하고, 뭐 예상 규모 같은 경우는 290만 원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서 사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구의 구내식당 자체가 비좁고 모든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형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리고 뭐 직원의 이런 생각들을 반영해주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 시설이라는 거는 일부 이용자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직원의 일상적인 편의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본의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밥석 설치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좌석이 줄고 또 그리고 대기 시간이 조금 더 증가한다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만족도 같은 경우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향후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보셨나요, 혹시? 네, 말씀하신 좌석수 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 혼밥석 설치를 인해서 혹시 또 유야감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냐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한번 설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도 네네.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예측하고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 속에도 조직 문화도 함께 변화의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 혼밥석도 물론 좀 8석이기 때문에 또 많은 건 아닙니다. 물론 좀 4석이 줄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처럼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혼자 휴식하며 또 식사하는 그런 공간 조성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 또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점점 우리 MZ 세대들이 좀 늘어나는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에 한번 혼밥석 관련된 맞춤 식탁을 이번에 예산으로 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쭉 올해 추경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좀 MZ세대나 너무 전연차 공무원들의 방향이 너무 맞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경력자를 위한 그런 배려 차원의 그런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행자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석환 행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같은 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있는 저연차 공무원 또 MZ세대 공무원 뭐 이렇게 지금 신규 세대 공무원 이렇게 많은 포커스가 좀 그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기성 우리 경력직 우리 동료 직원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뭐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힐링 프로그램 아니면 소통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잘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네. 또 아무래도 조직 문화에 또 익숙치 못한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저연차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나름 또 우리 경력직 공무원들이 또 함께 배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비율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뭐 배려 네네. 차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경력직이었던 분들도 다 전연차를 다 이렇게 지나서 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또 네. 어떻게 보면 겪고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기도 한데 너무 배려해주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네. 1인 혼밥석 설치는 분명 긍정적인 시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배려 차원이나 아니면 MZ세대
전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 군의 식당의 물리적인 구조라든지 높은 이용 밀집도, 그리고 동선 문제, 다수 이용의 편의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뭐 단순히 좌석 교체만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체하게 된다면 차후에 뭐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불만들이, 그런 수요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네네. 정밀한 사업 추진을 이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12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이제 증액 사유로 제시를 하신 게 휴직과 결혼 충원을 위한 시간 선택제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 네네. 하반기 신규 임용 90명 예정, 인사병동자의 추가적인 결혼 축하 포인트 예산 수요 반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지금 5,800만 원에 이 금액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네, 저희들은 일단은 그 신규 임용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예. 149만 원을 평균값으로 했을 때 5,800만 원이면 39명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산출근거로는 하반기 90명 예정인데, 그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산을 하셔서 산출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149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희들이 이제 평균 산출 기초에 저희들이 이제 잡을 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맞춤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최저 119만 원부터 179만 원까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평균값을 사용한 거고요. 5,800이면은 네네.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명수를 딱히는 저희들이 말씀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90명이라는 신규 임용 예정은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인력 충원을 요청했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149만 원 평균 잡더라도 보통 저희들이 이제 4개월치 정도,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정도만 이제 9월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임용이 된다고 치면 90, 11, 12, 4개월 정도만 지금 그 90명에 대해서 반영한 금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본 예산 편성할 때요. 네네. 986명을 잡으셨어요. 네. 986명 임기제 포함 공무원을 958명을 잡으셨고요. 네. 구의원하고 청원경찰은 이제 전년도하고 똑같고 네. 해서 이제 14억 6,9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때 이 편성 사유에 네. 맞춤형 복지 지원 대상자 인원수 감소로 해서 3,800만 원을 2023년도에 4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 2024년도에는 1,012명으로 15억 7천만 원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또 2023년 대비 인원수 증가로 5,500만 원을 증액해서 본 예산안에 편성을 했어요. 네. 이 결산 자료를 한번 볼게요. 2024년도 결산 자료는 1억 1,900만 원 전액 발생했고요. 2022년도에 7,400만 원, 2023년에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산 관련돼서의 집행 잔액의 발생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강관리라든지 또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뭐 지출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본 예산 세울 때의 금액과 지금 현재 2025년도 본 예산을 2024년도에 세울 때의 그 수치보다는 지금 하반기 임용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예정 인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아니, 같습니다. 그 중기인력 기본계획 세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당해년도 1년치 그 예산 규모도 감을 못 잡고서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아니, 보통 저희가 이제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한 10월쯤에 시작을 해서 11월 20일까지는 최소한 의회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들이 그 다음에 연도에 90여 명이나 인력 요청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 간편성을 해갖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하냐 이거죠. 그 정도 수요 예측도 안 되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충원 요구를 하는 것은 2024년도 보통 당해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인력 충원 시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수요를 뽑아내려면은 그게 단기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뽑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저희들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인력 충원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세우지만 지금 정확한 그 인력 추계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인력 추계가 쉽지는 않아도 네. 10월 달에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12월 달에 이 그 충원 계획을 확정 일자를 진다고 쳐도 네. 2달 사이에 간편성을 했다가 다시 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증편성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 정도 잔액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그럼 지금 증액 요청한 걸 2배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난해에만 그 정도만 이게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라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억 1천만 원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네. 2023년에 1억 2024년에 1억 넘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지금 맞냐라는 거죠. 예, 공무직도 마찬가지고요. 네, 집행 잔액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금 결산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좀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않도록 해야 될 저희들이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저희들이 추계를 통해서 편성이 됐더라도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너무 과다 계산이 돼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재원적인 부분들의 감액을 또 해야 될 부분이 그럼 있습니다. 이거 증액하면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2023년이나 2024년에 비해서 잔액이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추계를 정확히 하셨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6월인데 향후 6월 달 지금 남아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추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8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또 맞춤형 복지제도가 계속 이제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될 건데요. 그 추이를 보면서 혹시 과다 추계가 된 것이 있으면 또 추경 때 다시 감을 해서 다른 재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이 예산 추계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하잖아요. 네네. 통상적으로 한 2, 3년치를 가지고. 근데 지금 2023년이나 2024년에는 신규 임용 없었어요? 신규 임용 요청 안 했었어요? 지난해에도 들어왔죠, 신규 임용자들 9월달에. 네, 신규 임용했었습니다, 의원님. 네. 그때는 왜 추경이 없었어요? 그때 그 인원이 지금 이번에 요청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적었던 인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신규 임용 관련된 부분들의 그 추산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대전시와 또 충원 관련돼서는 또 인원 관련된 분들도 협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때 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 부분이 인원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체보험도 마찬가지고 복지제도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추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한 다음에 추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연속 1억 넘게 이 비용이 잔액 발생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서 이 예산을 성립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매년 1억 이상 돈이 남고 있는데 이 중간에 와서 지금 5,800만 원을 증액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작년에 지난번에 그 결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지금도 현재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의 결혼 이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원 대비 현원이 결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그 맞춤형 복지제도의 그 결산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제가 중간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집행 잔액이 집행되는 이유를 보면서 저희들이 잘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경하시잖아요. 네네.
그 효문화 뿌리 축제 때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5만 원씩 포인트 주는 거 있죠. 복지 포인트. 네네. 그 반영된 거예요? 반영시킨 거죠. 네, 지금 그것까지 함께 반영된 걸로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까지 반영된 거예요, 확실하게?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입니다. 네, 의원님. 설명자료 8쪽, 사업명세서 195쪽 좀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네. 반지하 주택 안건 취약계층 그 해마다 폭우 때 반복되는 일인데요. 네네.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그 방범창 개폐식 설치 관련된 신청을 좀 받아서 네, 이번에 좀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전시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게끔 돼 있는 거죠? 대전시가 각 구에 배포한 추진계획서에 네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네. 사업 대상자 확인 및 설문조사. 네, 동에서 신청 접수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복지지원정책과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네네. 재난안전과에서 봉사 계약, 네. 건축과에서 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 봉사 감독을 하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혹시 작년에는 이게 몇 세대나 하셨나요? 작년에요? 네. 올해 신규죠. 네, 올해 처음 의원님 시행한 개폐에 거. 관련된 방범창 작년에도 설치는 그 PAC에 이걸 네. 설치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럼 이게 이제 개폐기를 설치해서 이게 네네. 얼마나 이게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얼마나 그 피해가 줄일 수 있게 되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창 역할도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집중호우 시에 호우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좀 방지하는 차원으로 지금 함께 이번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수나 화재에 관련된 긴급 탈출 내지는 평상시에 그 방범창 효과도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 안전 취약계층의 15세대에 대해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은 자가도 있을 것이고 네, 새를 맞습니다.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네네. 근데 이게 방범창도 우선으로 예방은 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본회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 사실적으로 국내 임대주택도 많고 하니 네. 방법장보다는 사람 생명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재난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영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지금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 141가구죠? 네, 저희들은 144인가요? 144가구 의원님. 네, 네. 144가구. 예. 그럼 144가구에서 이번에 이렇게 15가구만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좀 실시를 했는데,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나요? 네, 신청을 좀 저희들이 받아쳤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15세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4세에다 안내를 했더니 15가구만 신청을 한 건가요? 네, 사업 대상수가 144세대였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네. 전수조사 결과 이제 멸실되는 또 공부상만 있고 네, 없는 주택이 있어서 네, 그래서 공실상가도 많이 있나요? 예, 그럼 13세대가 나왔습니다. 13세대. 그래서 네. 전수조사한 내용은 131세대가 저희가 조사를 좀 실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저조하네요, 이게. 네, 아무래도 빈집도 좀 36군데 좀 있었고요.
네, 또 희망 또 안 하는, 이게 그냥 희망을 해야만 또 저희들이 해주는 부분이고요. 희망하지 않는 부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님.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진짜 필요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도 신청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폐식 방범창이다 보니까 이거에 네. 대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네. 불안하고 더 불편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어쨌든 131세대에서 15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네. 그 나머지 세대에도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요즘 네네네. 기후위기나 국지성 집중호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지하나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피해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좀 이 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네네. 본 의원은 이게 15가구만 내려와서 15가구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수요조사에 따라서 한 건 거죠. 그죠? 네네.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15명을 설치하는 건 아닌 건 거죠. 네. 그죠? 예. 많이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왜냐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안타깝고 좀 적극적인 권장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 한 세대 가구당 105만 원씩 하는데 개인 부담 비율은 없나요? 그러면? 그건 없는 거죠. 네. 개인 부담이 없습니다, 언니. 개인 부담이 없다면 더 진짜 신청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좀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저도 이제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더니 네. LH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셔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뭐 모든 신청자가 15세대밖에 안 된다니까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 봐서 알아보셔가지고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네네. 혹시 이 이후라도 다른 세대에서 한다고 하시면 시에 잘 이야기를 해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이제 더 필요한 사업, 이 사업이 더 필요한 그런 세대가 있으면 네. 한번 시하고 잘 협의해서라도 또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자료 9쪽 사업 명세서 195쪽 소형 제설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추경에서 살포기, 모래살포기 8대, 무선 송풍기 29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주로 자력 제설이 어려운 노약자 거주지 인근 비탈길 그리고 응달 구간 등에 배치해야 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전점 배치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 이 제설 장비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요청드린 요 무선 송풍기 29대하고 모래살포 8대는 네. 지금 동사무소에 지금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아, 동사무소에만 배치를 하나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필요한 또 공원녹지과라든지 여기도 지금 일부 무선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사업부서 중에 혹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그 행안부에서 지침을 보니까 지역 내 뭐 도로 결빙 위험한 곳이라든지 교통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보행약자 이용시설 밀집도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좀 우선선에서 배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모든 네, 대수가 다 동일 배치가 되면 동지권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동지권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보통 저희 무선 송풍기나 모래살포 같은 경우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탈진 곳이라든지 혹시 네.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위험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살포하거나 또 무선 송풍기를 통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동에서도 잘 파악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각 동의 비탈진 곳이라든지 그래서 또 요 기계를 또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 배치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활용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면 뭐 장비 관리라든지 점검, 수리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아니면 구입해서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동에서 관리를 동에 하는 이제 건가요? 배치를 하면 동에서 이제 유지 관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네, 유지 관리도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시기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위급하게 동네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좀 운영하시는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단순히 이제 장비를 구입하면 물품 확보에서 그치지 말고 좀 지역에 좀 맞춤형 제설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구체적인 장비 배치 기준이나 실효성에 대한 좀 운영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제설 장비도 사용할 일들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잘 계획하셔서 좀 제설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아까 뭐 어쨌든 여기에서 구입해서 각 복지센터 동사무소하고 그리고 아까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잘 관리가 되고 좀 총합적으로 좀 안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잘 네네.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민방위 시설 대피시설이 좀 우리 중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민방위 비설 대피소가 지금 저희가 88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88개요? 예, 88개소가 되겠습니다. 83개소가 아니고? 전체 지정된 건 88개소인데요. 지금 예산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그 용품원 설치 관련돼서는 네, 지금 83개소가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을 통해서 지금 비상용품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비상 대피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88개소인데 5개 빼고 네네. 83개소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네.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은 빼고 없는 곳을 먼저 지금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시에 시비 요청할 때 네네. 이거 매칭 사업에 네. 75개소만 시에 올리는 겁니까? 시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조정해서 내려올 때 그 75개소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왜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시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도 아마 그 재정적인 부분들이 한계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청을 했지만 또 시에서는 그 75개소에 대한 그 시비 지원만 있어서 그러면은 그 부분은 매칭대로 가고 네. 지금 네. 88개소를 올렸는데 우리가 총 88개소니까 아니 88개소인데 기 설치되어 있는 곳 5곳을 빼면 83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83개소를 올렸어요. 네네. 올렸는데 5개소는 아니 8개소는 네네. 중구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여기는 시비를 해주지 않았어요? 뭐 자체 사업을 하라는 부분들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시에서 75개소에 대한 시비 지원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매칭 사업으로 사업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곳들도 사실은 나머지 그 개소 대피 시설도 용품함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자체 사업이라는 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이 재난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금이에요. 거의 아마 그렇죠. 네네. 지금. 그런데 아니 5개는 8개는 중구에서 해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네. 8개는 우리가 시비를 못 주겠으니 자체 사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400만 원을 지금 자체 사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거 좀 본의원들 시에다 또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은 네. 무엇보다도 재난에 대한
이 예산은 거의 다 매칭 사업이에요. 네. 근데 왜 8개는 우리 구에서 중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의원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저도 좀, 시비를 좀, 사실은 83개소에 대한 비상용품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개소만 일단 재원이 내려갔고 해서,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올렸고요. 치에서는 일단 75개소 관련된 사업비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내용입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네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여기는 4,1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예산이. 네. 그렇죠. 네네. 6대4 비율 아니 이제 12가 2,250만 원, 네네. 구비가 1,900만 원. 네, 맞습니다. 근데 설명서 자료에는 지금 네네. 우리 자체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400만 원이. 그래서 네, 의원님. 그래서 이걸 지금 8개소를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우리 자체 사업을 하라고. 네네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비는 분명히 매칭 사업비로 하는데 네. 자체 사업으로 400만 원을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니까 83개소를 올렸는데 8개소는 우리 구 예산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네, 지금 현재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지금 글쎄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것들도 필요해서 저희 같이 자체 사업. 이거 혹시 이거 시에서 착각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좀 저희들이 요청을 좀 했었지만 아마 재원 부분이 시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83개소 전액 지원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유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의원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만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대전시에서 각 자치구에 보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계획에 따르면 네네. 10인은 비상용품 함을 자체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구비는 내부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군 편성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12구비 편성내역 대상 시설별로 분류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네네. 모두 동일 단가 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네네. 비상하고 그리고 내용물 항목별로 아니고 이렇게 시설별로 예산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호는 지금 2,250만 원 현재 지금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걸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상용품 함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계획은. 그리고 이제 구비 40%에 따른 1,500만 원 세운 거는 이제 거기에 따른 구성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네, 그 구입비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 그냥 총사업비 네, 이렇게 총사업비가 돼 있어서.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예, 저희 그 비상 대피시설 비상용품함을 보면 다른 자치구에 보면 이렇게 네네. 자물쇠로 이렇게 잠궈놓은 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혹시? 예, 저희는 지금 현재 하게 되면 네, 자물쇠를 해놓으면 사실은 그 자물쇠 있는 사람만 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비상용품함이라 해서 벽걸이형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눌러서 열 수 있게만 해서 위급 시에 네, 그냥 주변에 누구나 있는 사용할 사용할 수 수 있게 있게.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님.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문제없이 설치 및 집행을 잘해주시고 민방위 대피시설 지속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소강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자료 14쪽에서 24쪽 마을 공동체 지원 관련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해당 사업은 본 예산 당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재상정되었으며 예산 금액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신규 통계목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본 예산 당시 상정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비교해보면 약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통신공사 2,200만 원, 비정수 물품 구입 1,600만 원을 본 예산에 없었던 항목입니다. 반면에 사무관리비는 본 예산 당시보다 줄어서 편성되었고 이는 정확한 예산 서열을 확인한 건지 아닌 건지 국장님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저희들 본예산 계산할 때보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좀 저희들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철거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진행 예정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서 좀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또 행사 관련된 운영비도 이제 개소식을 위한 또 운영비도 저희들 추가로 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요 마을공동 지원 관련돼서는 본 예산에 비록 감안됐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소를 앞둔 과정 속에 사업 진행 내용이지만 이제 운영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좀 개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원래 당초 6월에 준공 완료하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6월 7월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철거 공사와 중간에 이제 행정 절차가 조금 뒤로 밀리는 바람에 좀 딜레이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을 공동체 센터 임기제가 보니까 낙급, 닭급, 락급이 네. 세 분이 올라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요청한 상태고요.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개소 이전에 인력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임기제 네, 세 의원님. 분이 네. 왜 꼭 필요한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을 공동체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보통 우리 지금 마을 공동체 팀에서 이제 우리 담당자 한 명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팀장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무와 함께 또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을 공동체 관련돼서는 지금 점점 더 저희 분권화와 또 주민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좀 모여서 스스로 모임체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좀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결국 주민들을 통한 그러한 마을에 대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도 좀 저희들이 공동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 마을에 대한 어떤 필요한 점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도 함께 공동체 지원센터 좀 해줌으로써 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낙급, 닭급, 락급 한 명씩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단순한 공간 조성 사업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마을 잔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민과의 공간과 설득을 통해 만들어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님께서 하셨던 마을공동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2025년 10월에 본격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준비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전담 인력 3인 채용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좀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및 그리고 활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네네.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각 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 제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네,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그 활성화 공모 사업이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추진이 돼서 또 공모 신청을 받아서 8개 지금 단체가 전액 12 금액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작년에도 물론 진행을 했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 좀 그런데 관심을 갖는 그런 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해결하자 하는 그런 주민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10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타국에서는 10위와 또 9위까지 매칭을 해서 조금 더 그 역할을 증대하고 있는 또 현실입니다. 네. 저희는 아직은 9위까지 반영을 못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 시발점으로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부서에서 혹시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 또 요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들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네. 체크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채용 예정인 전담 인력은 기간제, 시간 선택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의원님. 인력들이 좀 일시적인 운영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좀 마을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향후 정규직 전환인 혹시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지금 일단은 그 인력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규직 공무원이 지금 가지지 못한 또 전문성이 분명히 이제 공동체에 관련된 분들은 있다고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직렬별 그 구분이 돼서 지금 현재 채용되는 것과 다르게 네. 마을 공동체로서의 지원센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좀 저희들이 뽑아서 그런 인력들을 공동체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문성을 좀 고려한 좀 인사 배치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이게 또 시간 선택제로만으로도 가능한가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전담 인력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좀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넘어서 주민 참여가 좀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좀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플랫폼으로 이제 기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담 인력 인건비 편성이 이 사업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이 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예산 편성에서 그치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한 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준비와 체계적인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시금석이 돼서 조금 더 우리 그 중구에서도 주민분들이 직접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사업명세서 200조, 설명자료 11조, 자원봉사센터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보수공사를 중심으로 총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구 대사동 청사로 2022년과 23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됐었나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들이 내부 리모델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 통신 공사 실시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좀 그때는 이 정도로 사실은 그 방송공사의 필요성을 그때는 못 느끼셨는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2024년도 작년에 그 우천시 한 보니까 이제 천장 누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방송공사 좀 필요해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때 한꺼번에 같이 사실은 진행됐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 이게 7월부터 개설 공사가 시작된다고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장마철이랑 좀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은 없나요? 공사가 지금 좀 지연되거나 누수 발생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예산 관련된 부분이 좀 성립이 된다고 하면 네. 좀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장마철 그런 기후적인 여건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네. 그 청사가 단순히 자원봉사센터만 위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맞습니다. 안에 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 중구 협의회도 있고 네. 그리고 환경관리위원 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그래서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통합 진단이나 이런 거는 해 보신 건가요? 네, 뭐 또 통합 그렇지 않다면 또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 네.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2023년, 2022년 이제 내부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네. 네, 건축 관련된 통신공사 뭐 이런 것도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방수공사는 조금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추가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방수공사 끝나고 나면 사용하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없는 게 맞는 예. 거죠, 국장님. 네네. 네. 그럼 이번 공사에서는 옥상 뭐 물청소라든지 바닥 미장, 계단 페인트 칠 이런 창틀 틈새, 실리콘 이런 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단순히 미관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또 이용자의 안전한 확보와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단 면밀과 그리고 벽체에 노화 칠할 때는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장님이 이젠 더 이상 그걸 점검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건물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설명자료 9페이지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납부 관련돼서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게 이제 단가 상승이 12월 24일 날 통보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1차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일추가 저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추 때. 예, 근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 것처럼 2024년도 12월 24일 날 행안부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고요. 연가 단가가 좀 저희들이, 이제 단가적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이 이제 130원 오른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자, IC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관련돼서는 지금 본 예산 때 2,100매 정도 발급 예상을 수요 예측을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5,100매 정도, 한 2.5배 정도 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네.
지금 현재 그 발급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그 IC증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발급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신청 매수가 약 올 한 490매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그 예상되는 그 신청 건수 또한 한 490매 정도 저희들이 추계해서 지금 현재 9개월치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서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3월 28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된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본 예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추정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본 예산에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도 사실은 잘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일로부터 한 저희들이 한 3월까지의 그 현황을 좀 더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추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시범 사업 했을 때 하고 시범 사업 이제 본 사업이 3월 28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3월 이전하고 3월 이후하고 발급량에서? 예, 발급량에서 차이가 좀 2월 달에 한 200매 정도가 시청이 들어왔고요. 3월 달에는 한 500매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이 발행할 때 그 수수료 내죠? 주민분들. 네, 주민분들 수수료, 네, 얼마 내요? 5,000원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IC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처음 발급하는 분이 5,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재발급 하시는 분들 10,000원이고. 네, 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초기 발급이에요. 일단 예산 추계할 때 산출기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네, 지금 5,000원으로 일단 그러니까 5,000원은, 그러니까 5,000원인데 네. IC 비용이 5,000원이고, 네. 그 실물증 비용이 5,000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신규 발급하면은 실물증에 대한 비용이 면제가 돼서 5,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네.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이 교체를 하게 되면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다 신규 발급이냐고, 우리는. 그 수입 없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거? 그럼 다 그냥 5,000원씩 받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비용 진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한번 의원님 아니, 신규 발급하고 재발급하고 구분을 안 해요? 아니, 지금 구분은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좀 한번 저희들이 미처 가지고 못해서 한번 그건 의원님. 그러면은 이 재발급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도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맞물려서 일부 지자체들은 네. 지금 재직령 수수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면제를 해주는 지자체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네. 저희들은 그러면 이 디지털 신분증 도입하고 IC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돼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발급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뭐 재직령 면제를 위한 그런 부분을 아직 저희가 미처 검토까지는 못하고 아니, 시범 사업까지 걸쳐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가 와가고 이거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했을 건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세입 항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추산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고. 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좀 하셨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추산이 2,100매에서 이제 5,100매로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네. 그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민등록 신고도 하면서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이 재발급 또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환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이 이제 QR용으로 받으시는 분에 대한 통계 혹시 갖고 계세요? 이 IC칩 말고 QR용. 디지털 신분증이 두 종류잖아요. 네네. 그 디지털로 받는 거에 대한 추산은 없어요? 예, 의원님, 그 QR형 관련된 그 주민등록증 발급은 아직 저희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의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면밀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신규 제도 도입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세입 세출 부분, 그 다음에 추계 네.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설명자료 14페이지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2024년 10월 2일 이제 기획홍보실에서 답변은 기존 시설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현황 활용 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요구절의 답변에 2, 3층에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네. 11월에 본 예산 편성과 관련 사전 설명 자료에는 2층 규모로 공동체 지원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했어요. 8억에. 네. 1층에 사무실과 공유 공간, 2층에 다목적실 창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사무실은 2층에 저희들이 지금 입점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유가 뭐예요? 1층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 앞쪽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 관련된 이전 부분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해서 그런 이 예산 편성할 때 설명 자료하고 중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좀 설명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빠져 있었다면 네,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이제 이 유효 공간이 중구 체육회가 이전하면서 생긴 유효 공간도 있죠. 은행선화동 사무소에 저기 네, 체육회 맞습니다. 쓰던 건물. 네. 거기에 이 공동체 지원센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는 전혀 검토가 지금 없죠. 지금 거기는 다른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다른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중구에 없는 인프라가 상당할 수 있어요. 지난 본회의에서도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센터 관련돼서도 네네. 예?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들 전체 유효보지를 놓고서 우선순위를 놓고 무엇이 급한지 그 가족센터 없어서 2억이나 국비 반납했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게 먼저인지는 판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1층 임대를 위해서 지금 서두르는 거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자 예산에서 한번 볼게요. 2025년도에 본 예산할 때 운영 사무관리비로 558만 원, 인건비 낙급 하나, 락급 2명 5,800, 공공운영비 490, 사회적 경제센터 인건비 다급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네. 이번에는 사무관리비 560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통신공사가 2,200만 원으로 신규로 들어왔고요. 네, 맞습니다. 비정수물품으로 1,600만 원 신규로 들어왔고요. 인건비가 4,700만 원인데 낙급 1명에 다급 1명, 락급 1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행사비도 없던 행사비 5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자, 이 다급이 뭐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거기다 같이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다급을 이제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에 락급 하나를 빼고 다급을 끼워놓은 거예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후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근데 네, 사무관리비 본 예산에서 편성한 일반 수용비에서 보면은 정기안전 수수료, 소방점검 수수료, 정화조 송수 수수료, 화장실 비대관리 수수료, 청사 방역 수수료 이런 부분은 전혀 빠지고서 대신 센터 홍보 리플렛 제작한다고도 200만 원은 반영하셨어요. 전담인력 인건비도 보면은 낙급이 본 예산할 땐 394만 7천 원을 냈는데 이번에는 406만 5천 원이에요. 인건비가 거의 기본급이 한 10만 원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반영을 하더라도 불과 6개월 만에 이 낙급 직원의 기본급이 10여만 원 정도 뛸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산출이 되나요? 기본급 산출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본 예산에 편성했을 당시에 인건비 기본급하고 지금 추경에 요청했던 기본급하고 지금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한번 저희들이 그게 기본급이 바뀌면요. 특수직무수당, 연가보상비, 보험료 싹 다 올라갑니다. 이 기본급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같이 연동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 예산에 대한 편성 항목을 보더라도 지금 정기안전수수료나 소방점검 수수료가 본 예산에 넣었다가 지금 뺀 이유가 있어요? 공사업체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목에서 뺀 거죠? 예산.
건물 하나를 똑같이 짓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진 부분들은 이제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좀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장님. 네. 지금 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거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세요? 그 점검 안 하세요? 지금 만약에 본 예산에 세웠으면은 쓸데없는 수수료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100원이든 10원이든. 지금 항목이 한두 개예요? 정비안전 점검 수수료, 소방점검 수수료, 전화주 청소 수수료, 화장실 비대관리 수수료, 청사 방역관리 수수료. 한 가지 항목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한 가지 항목이 아니잖아요. 응? 당초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층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1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층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근데 아마 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 예산 때는 그 층수의 문제와 함께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의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 추가로 좀 그때도 받은 11월 달에 네. 1층은 임대를 주고 그러면 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 변화된 게 없잖아요.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 본 예산에 반영했던 통신요금, 건물 유지관리비는 또 없어요. 통신요금은 다른 데서 내요? 지금 말씀하신 통신요금 관련돼서는 그 당시에 아마 민간 관련된 인터넷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통신비 추가로 지금 2,200만 원 반영했던 이유가 이 행정통신비 2,200만 원도 문제예요. 네. 태평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사 가면서 이 통신 장비 다 떼어간 거 분명히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본 예산 때는 반영 안 했다가 민간으로 쓰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럼 본 예산 때? 본 예산 반영할 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잘 검토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좀 세밀하게 좀 검토가 돼서 지금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을 하신 목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낙급 1명, 락급 2명으로 채용하셨다가 낙급, 다급, 락급으로 변화한 거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었고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뭐 체계적 지원체계 컨설팅 조사 업무인데 낙급이 6급 상당이고 나머지 2급이 7급, 8급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본청에 있어서 공동체 업무 지원하시는 직원분들보다 뛰어나셔서 컨설팅이나 체계적 지원 체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 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우리 직원보다 당연히 전문성이 높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낙급, 다급 네. 지금 저희들 채용할 때 8급 상당, 7급 상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 자격 기준 경력을 어느 정도 주실 생각이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저희들이 이제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할 때 그 자격 기준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러니까 마을 저희들이 공동체 좀 더- 사업에 네. 어느 정도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을 끌어오실 수 있냐 이거죠. 네, 그 자격 기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있지만 거기에 추가로 마을 공동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전문성을 좀 서입해서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자, 그럼 준비하고 1층은, 있습니다. 1층은 지금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철거까지만 끝났고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설계 저희들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1층은 현재 저희들이 마찬가지 사무실 형태로 지금 1층, 2층을 다 꾸밀 예정입니다. 의원님. 사무실 형태로 꾸미는데 외부로 계단이 나가 있죠. 네, 지금 현재 외부로 지금 계단이 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건물들 설계가 되나요? 2층짜리 건물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을 밖으로 빼서 별도로 만드냐고요? 나중에 같이 쓰게 되면은 1층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2층 사무실로 밖으로 나와서 돌아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해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지금 이 건물 짓는데 내가
내 집 건물 짓는데 계단을 밖으로 빼서 출입문을 따로 써가지고 1층, 2층 따로따로 통행을 합니까? 내부에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좀 전에 처음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층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사무실은 현재 저희들이 공동체 사무실 생활 계획이고요. 거기 임대 주면은 몇 년 임대예요? 지금 저희들이 임대 계약 하셨어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뒤에 1층 리모델링 비용이 새로 또 올라오겠네요? 리모델링 비용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1층과 2층 관련돼서 원상복구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차피 1층은 임대가 나간다 하면 원상복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관련된 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원상복구하고 우리가 늘 네. 공간을 활용하려면은 네. 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부 수리 비용이. 전에 있던 데를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전에 있던 데 통으로 그냥 사무실 통으로 비워놓는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 입맛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겠죠. 네, 그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원상복구라는 단어 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간으로 이제 빈통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은 지금 아직까지 계획 못 하고 있는데요. 1층, 2층이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할 예정입니다.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지원센터를 할 때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거를 제외하고 이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 맹점이 있고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지금 몇 년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아시죠? 예, 저희들이요. 올해도 지금 선정을 하셨어요. 8개를. 네, 맞습니다. 8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문제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 문제를 뭐 선정을 하고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 사업이 지금 하나가 지금 사업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비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지금 마을에서는 그 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8개 네. 중에서요. 네. 함께 키우는 건강한 공동육아 정도가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 같고요. 저희들 로컬 투어 하고 있는데 지역 명소와 연계한 마을 투어 운영하는 거, 어르신 디지털 교실, 이거 정보화 교육에서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숱하게 하는 교육이고요. 텃밭 가꾸기, 신문 만들기, 무슨 전시관 운영이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되느냐. 연속 사업으로 지난해 해가지고 연결된 사업이 단 3건에 불과해요. 의원이 볼 때는 이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리 구에서 선행을 하고 이 담당하시는 이 직원분들이나 주민분들하고 공감대 이 사업에 대한 정책 목표에 대한 추진 과정 로드맵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우리가 외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지금 다 그 외부에서 채용하신 분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관련돼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공모사업 관련된 분들의 한정돼서밖에 저희가 좀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신청하신 내용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럴수록 사실은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그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주민 교육과 컨설팅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주민 교육과 컨설팅을 하기 네. 위한 지원센터의 그런 공간을 지금 다른 용도로 내주신 거잖아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교육 장소와 컨설팅은 그 언제든지 사정이 그렇게 급박한 사정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의원님 그 당초에 그 행정의 신뢰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그 동사무소에 대한 사용의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맞지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청사적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금고에 대한 이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사정에 의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됐지만 이 세 분이 다 마을 공동체 사업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세 분이 다 마을 공동체 업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닭급은 사회적 경제 그 관련된 업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세분화돼서 인력을 다시 또 짜셨어요? 타 구도 지금 그때 당시도 물론 검토가 됐지만, 공동체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그 컨설팅에 대한 강화 차원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동체에 관련돼서는 그만큼 우리 그 직원들도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모 사업도 이렇게 조금 더 면밀하게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조금 의원님께서 좀 지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마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함께 좀 해주시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조금 더 건설적인 그런 공모 사업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거는 그게 원래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들이 다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마을조사 같은 경우도 이 세 분이 뭐 마을조사를 하면은 얼마나 하겠고, 그리고 정책개발실에 지금 뭐 용역이나 공모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시간선택제 3명을 또 채용을 하시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주민들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이 구청 내에서 직원분들이 스스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지금 다 외부에 의존하려고 하지.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만 얼마인 줄 아세요? 외부 용역비만.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서 외부 인력 채용,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채용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10분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좀 더 이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보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현재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세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세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일부 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그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전년도 본 예산과 지금 추경 예산이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라급을 다급으로 조절했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약간 변동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인건비 계산하시는 그 산식 보면은 기본급에 대한 계산법이 본 예산 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네. 그 인원을 변동을 하신 게 제가 그러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단순한 인원 재편보다는 인력의 역할이나 책임 범위에 변화가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네. 지금 한 번도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할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원 세 분이 각각 어떤 식의 업무 분담이 돼 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본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설명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역할 같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본인들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다음에 그 세 분을 채용하면서 그 세 분이 각각 해야 될 역할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상세 자료를 갖고 계시죠? 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된 각 낙급, 다급, 락급 한 명씩 그 업무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을 말씀해 공동체 주신 것- 지원센터가 이제 설립 목적부터 네. 좀 해가지고 지금 그 마을 공동체 문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왜 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업들이나 그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또 다시 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프로그램 이름 뭐 내지는 운영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뭐 못 해드리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때 현장을 찾은 그 컨설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로서 어떠한 그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할 때도 이분들이 함께 그분과 고민해서 사전 활동에 대한 그 조사가 좀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을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아까도 저희가 8개의 단체가 지금 현재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네트워킹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센터장을 비롯한 그 직원 2명에서 낙급, 다급, 락급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업무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마을 공동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기반 강화 차원에서 이제 민간 입지 활성화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추진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전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또 마을 학교라는 것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또한 그 마을 공동체 공모사 컨설팅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또 한번 그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저희들이 그런 것들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 강화 차원에서 본다면 커뮤니티워 차원에서 마을 활동가분들도 사실은 함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동체 지원센터 통해서 한번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그 마을공동체 팀이 있죠. 거기 네, 맞습니다. 팀 보면은 팀장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하시는 담당 직원분 계시고 네. 마을 공동체 담당하시는 직원 한 분 계시고 해서 그 두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 공동체 관련해 갖고 2분밖에 없던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지금 구성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3명의 인원 갖고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거고. 네네.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지금 본 예산 때 그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또 그걸 올리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정확한 뭐 계획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을 공감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어떤 오해도 서로 생기고 자꾸 좀 다른 의견이 커지는 것 같다 싶거든요. 예, 좀 앞으로 또 새로운 예. 사업 같은 거 준비하시고 할 때 그런 거는 정확한 자료,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업무 분장 같은 거를 토대로 해서 또 거기에 맞는 예산도 편성하셔갖고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좀 자료로 좀 요약해서라도 우리 의원님께 한번 참고로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마지막 또 저희가 그러니까 모레까지 있으니까요. 네. 그거를 그냥 두루뭉실한 그런 거 말고요. 네네. 꼭 필요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좀 저희 전체 의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류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본 의원이 저번 회의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네. 좀 더 태평 일동 그 자리를 좀 더 생각하고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하자. 본 의원님 누누이 얘기했어요. 네. 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하니까 옮기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마을 공동체가 이 사업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돼야 돼요. 네. 지금 각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마을 공동체 그 센터에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앞으로 센터장도 있고 지금 여기 인건비 3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알선해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지 예산을 직접 투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알려주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이 얘기가 앞으로 임시회 때도 또 정례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조목조목 말씀을 했어요. 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출 내역만 기본급부터 보험료 부담금까지 이 산출 내역을 이 자리에다 지금 예산서에 실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개수성이 며칠 남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음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를 애당초 잘못된 이 시작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사무관리비부터 인력 인건비까지 지금 예산이 줄줄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럽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될지 본인도 답답해요. 충분한 답변 국장님께서 다 하셨어요. 또 질의들을 다 해주시고 그래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인건비로 올라온 낙급, 다급, 락급 이분들이 역할이 무엇인지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네, 아까 자료 말씀 우리 유술님 해주셨는데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를 한번 의원님께 참고자료 드려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 추경 이제 저희 개수 조정까지 이 자료가 가능하시겠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세부 제출하도록 자료가 하겠습니다. 이제 각 이제 급에 따른 역할이라든지 지원 산출 내역 네. 이제 세부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성의 있게 네. 준비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네,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쵸. 의원님. 네. 이것만 봐도 지금 2천만 원을 위해서 지금 여기 얘기 안 해도 수 없는 금액을 과연 넣는다고 하면 일반 국민분들께서 정말 어떻게 이해하실지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서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 여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